네, 그러면 금요일에 핫한 코너로 떠오른 구해줘 다음 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갈지, 어떤 종목이 갈지 자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들어보면서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금요일의 히어로 세 분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박철수 매니저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일 매니저,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했던 저희가 말했던 종목들과 섹터들이 과연 이번 주를 구해줬는지 그 리뷰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 뭐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분은 표정이 살짝 굳었고 한 분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박철수 매니저는 역시나 미소천사 웃음을 보이고 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얘기를 하면서 박철수 매니저님은 상신 EDP가 최고 기준으로 8.4% 그렇게 수익을 냈었고 사실은 요거는 2차 전지 장비 조금 다른 종목을 골랐더라면 더 갈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2차 전지가 같다. 요 부분은 구해준 부분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얘기했던 송유 매니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에 탈모 얘기까지 호재가 딱 겹치면서 JW 중해제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건 최고가 기준으로 0.87% 살짝 미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친환경까지 더해졌다. 건설, 특히나 건설 자재주 얘기를 했던 쌍용 C&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준으로 1.2% 정도 같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은 살짝 계시고 송유 매니저님부터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번 주 우리를 구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도 이제 종목별로 약간 좀 이제 선명한 흐름이 좀 갈렸는데 약간 이제 예를 들면요.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BL 바이오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지금 이제 성과를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예. 자,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발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또 이제 실적 시즌 곧 도래하고 있는데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제가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리세크가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1주에서 2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약간 지금 흐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 이상 밀렸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송유 매니저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좀 덜해서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아쉽지 않고 예. 굉장히 아쉬운데 굉장히 아쉬워요.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 코너가 구해줘 다음 주기 때문에 네. 약간 아무래도 기간에 대한 약간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예. ABL 바이오도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설 그 안에서 건설 자재 쌍용 C&E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 민감주 지금 생각보다는 매기가 많이 안 쏠리죠? 예, 근데 이제 뭐 건설 건자재는 그래도 이제 정책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대선 그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회를 좀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설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뭐 민간 공급이나 아니면 뭐 공공 공급이든 간에 모두 이제 시멘트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들은 좀 기대감 많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쌍용 C&E와 그 한라 시멘트가 그 시멘트 가격 인상을 발표했는데 예. 자, 근데 이제 성신양해나 지금 보니까 뭐 삼표 시멘트도 뭐 이번 주에 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시멘트 업체들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할 거라고 계속 발표하면서 이제 인상이 확정될 경우에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요. 특히 그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의 30% 이상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멘트 가격이 안 오르면은 상당히 좀 시멘트 업계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요. 최근에 계속 이제 가격을 인상하려는 이런 움직이기 때문에 예. 가격 인상 이후에 또 모멘텀도 기대되고 자, 그리고 수급 면에서 보면은 뭐 쌍용
상용 CNE는 이번 주에 그 외국인과 연기금에 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또 배당을 많이 주는데 그동안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그 금융투자 쪽에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배당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점 감안할 때 뭐 다음 주 이후에는 뭐 정책 모멘텀과 함께 수급도 개선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번 뭐 3월에 뭐 대선을 앞두고 그래도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종목이니까 예. 뭐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성적표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까? 예, 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뭐 소폭의 뭐 플러스지만 그렇죠. 네,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좀 더 올라갈 만한 공간이 많은 종목이기 예.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9회조 다음 주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만 집계를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모멘텀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깨 쫙 펴고 있는 박철수 매니저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굉장히 잘 갔어요. 혹시 요거 잘 골랐다, 잘 포인트를 짚었다라는 부분과 그래도 요거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래요? 사실 지난주에 장비랑 부품주가 이제 대규모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순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장비주들이 좀 더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주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계 차익 매물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품주가 좀 더 잘 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장비주들이 거의 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사실 지난달에도 소개해드렸던 뭐 V현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갔었는데 상대적으로 상신 EDP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부품주, 장비주 이외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워낙 많고 소재주와 이제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비주와 부품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주들, 여러분들 뭐 HTS라든지 이런 데다가 정리해 놓으시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매매 접근 타이밍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리뷰를 한번 들어봤고 오늘은 또 세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를 상당히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갈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갈지 어떤 섹터를 가져오셨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철수 매니저님은 2차 전지 조금 종목이 다를까요? 아니면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네. 부품 이런 쪽으로 갈까요? 일단은 오늘은 장비 쪽을 설명을 드릴 장비 쪽? 텐데 네. 그렇다고 상신 EDP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거 포기한 건 아니지만 장비 쪽도 우리가 볼만하다. 네, 그 종목도 사실 구해줘 다음 주이자 다다음 주이자 다다다음 주였기 오.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장비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비를 보면은 구해주 이번 달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도 같이 2차 전지를 가져오셨는데 예.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를 좀 보세요. 가져오신 예, 저도 그 박철수 매니저님하고 오늘 방송 예.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저도 장비인데요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장비. 예, 그리고 같은 또 경쟁업체고. 그래서 종목이 두 개가 경쟁업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장비에 대해서 서로 같은 뷰로 좀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비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러면 잠시 후에 보입니다. 종목 공개할 때 요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경쟁업체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 상승률이 어떤 게 더 좋을지 요거를 다음 주에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운데 송률 매니저는 반도체를 가져오셨어요? 네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굉장히 업황 자체가 최근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은 이제 국제 디램 가격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서 안정한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반도체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세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언급 안 하시길래,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로 52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보다 조금 나을까요? 예, 뭐 이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이제 약간 저를 약간 어택하시려는 그런 의도인데, 예, 일단은 뭐 저번 주 흐름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오늘 또 어떤 포인트를 짚어서 다음 주를 진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이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황성수 매니저님이 또 맏형이시고 가장 저랑 가깝게 앉아 계시니까
황성수 매니저의 2차 전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섹터, 그 안에 세부적인 섹터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가져오셨을지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님의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 또 박철수 매니저님과 경쟁업체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투자 포인트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뭐 기간 예측을 보니까 이제 일경이 뭐 이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뭐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로도 상당히 좀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신문 기사의 그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에 내연 기관차의 그 연구 개발을 좀 중단하겠다. 그리고 2025년에 전기차 100만 대 판매를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는 이제 뭐 내연 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중에 이제 비중을 상당히 많이 높이겠다는 이런 좀 발표를 했다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그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 그 한국의 배터리, 우리 K 배터리를 갑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상당히 좀 점유율이 높은데요. 그래서 우리 K 배터리가 그 미국과 유럽,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바로 미국과 유럽인데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거침없는 하이킥.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계속 높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압도적인 1위를 굳힐 거다. 이런 그 신문 헤드라인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시장은 상당히 크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요 예측에 신기록 세우나 주문 금액 1경을 넘었다. 이 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된 회사인데요. 이번에 상장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30년경부터는 내연 기관차가 사라진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도로에 보면은 가솔린 차나 뭐 디젤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가끔 뭐 전기차가 도로에 그 눈에 띄는데, 뭐 파란 번호판으로 된 차량이 바로 이제 전기차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 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매연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뭐 전기차나 수소차의 그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뭐 전 세계에서 환경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EU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지난해 2021년 대비 이제 2030년까지 55% 절반 이상 줄일 거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2035년까지는 100%의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 기관차로는 절대 안 되고요. 전기차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이제 2030년에서 35년을 기점으로 내연 기관의 판매를 중단 선언하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수요가 늘면서 이런 관련 업체들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요.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보신 것처럼 뭐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전환 계획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은 뭐 보면 이제 신차들이 거의 뭐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높아질 거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은 상당히 크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지금 2022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좀 가파른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 2차 전지는 방향성은 우상향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주식 투자할 때 나는 좀 장기 투자를 원한다. 어떤 데를 투자해야 될까? 뭐 이 점이 상당히 좀 궁금하신 분 계신 건데요. 저는 감히 그 2차 전지를 투자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단 보면 시장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을 보일 때, 주가가 빠질 때는 땡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성장,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업체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 한국 업체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업체들과의 그 협력 관계, 특히 그 조인트 벤처라고 합작 법인을 세워가지고 상당히 크게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뭐 제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를 해주고요. 근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면은 오히려 좀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늘리는 이런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미중 간의 뭐 무역 분쟁 때문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국 업체들을 많이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리 한국 업체들은 그 삼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이나 NCA 계열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리튬 산철보다는 상당히 좀 고용량, 고에너지 밀도를 갖추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선호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2차 전지 쪽에 수요가 크게 늘면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그 증설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목이 좀 잠기. 그 네. 쌍용이 안 가서 많이 슬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목소리가. 같아요. 목이 예. 많이 좀 힘드신 것 예.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옆에서 네. 더 힘을 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제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예. 저 굉장히 씩씩하기 때문에 성대를 좀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성대 공유는 전 듣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못 들어봤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황 전체적인 거 요거는 사실 짧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요거는 다 이제 사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전기차 늘어나는 거는 요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미국에 건설 중인 한국 배터리 업체.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업체들을 보시면은 그 이번에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그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 배터리 업체들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그 투자하는 그 대규모 설비 투자 13개 중에 11개를 바로 우리 업체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우리 그 한국 업체들의 그 점유율은 한 10% 내외가 되는데요. 앞으로 한 70% 정도까지 점유율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우리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미국 내 점유율이 한 50% 이상은 될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이제 공모 자금이 좀 기대되는데 배터리 공장의 증설과 장비 구입에 많이 좀 이제 사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관련 업체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구간이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중국의 CATL이고요. 자, 그리고 조금 연한 파란색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앞으로 뭐 CATL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생산 능력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SK온이나 삼성 SDI의 이런 생산 능력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정리됐는데 지금 보시면 고객사별 2차 전지 장비 밴드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주는 좋다고 하는데 이 장비 업체가 어디가 고객사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건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업체별로 어떤 고객사를 두고 있는지 한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토 채팅방에 들어오면 이 자료를 예.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소재 업체들의 현황인데 소재 업체들의 고객사별로 또 정리되어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캐파가 어떻게 늘 건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요 자료도 뭐 제가 드릴 테니까요. 예. 네,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더 궁금한 건 물어보고 싶은데 힘겨워 보이셔가지고. 네,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하는데 예. 그래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아, 있습니다. 그래도 괴롭힐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도요. 예, 지금 이제 2차 예. 전지가 굉장히 지금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대두되고 있고 투자자라면은 지금 이제 당연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섹터인데 예.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전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리튬이나 이런 핵심 소재들이 지금 약간 공급 과잉, 공급 부족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질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소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예, 예. 이런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이제 이런 그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에 이제 증가가 되면은 그만큼 또 이제 소재 업체들의 그 매출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수요가 뒷받침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소재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판가에 예. 어느 정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로는 최근에 보면 그 리튬 가격이 너무 또 급등했습니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오르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예. 가격이 증가하기 쉬운데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 좀 우려감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면은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이를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증가시키면서 예. 오히려 좀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바로 종목으로 가나요? 아니면 저희 별점부터 주시나요?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 사실 더 궁금한 게 많은데 2차 전지 장비라고 하시니까 장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옆쪽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의 목소리를 좀 구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배도라지차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좀 톡 주시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소재, 장비 그리고 펀더멘탈 관련한 어떻게 앞으로 비전이 있냐 요거를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게 다음 주를 구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 그 부분에 대한 별점은 요렇게 정해봤습니다. 별점 주시죠. 5개, 4개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박철수 매니저님은 굳이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 사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거의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개 주셨고 송유 매니저님은 별 하나는 왜 빼신 거예요? 목소리 때문에? 아니요, 목소리는 굉장히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저 이런 허스키한 예. 목소리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허스키, 임재범 약간, 스타일. 그럼요. 약간 이제 좋죠. 2차 전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 이제 핵심 소재 관련 지금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4개 드렸습니다. 4개 드렸습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이번 주에 상당히 시세를 좀 많이 쐈는데 그게 더 쏠까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5개 드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점 상당히 많이 받으셨는데 황성수 매니저 2차 전지 장비 관련주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토픽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뭔가요? 예, 힌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활성화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핵심 수혜주. 특히 그 전공정 쪽에 속해 있고요. 가장 또 난이도가 높은 공정 중에 하나를 좀 담당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 간 것처럼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요, 뭐 최근에 계속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예. 앞으로 올라갈 만한 구간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한번, 룸이 있다. 추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힌트를 들었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까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송률 매니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인지 아니면 반도체 형님들인지 그리고 반도체를 지금 뒤통수를 많이 맞았는데 왜 다음 주를 구해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공통 섹터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아픈 겨 하나둘씩 갖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는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지금도 좋았는데 꼭 우리가 사면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 섹터를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작년 2021년 반도체 섹터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조금 간략하게 줄인다고 하면은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약간 연말 거의 다가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업황 부진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좀 약간 상존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많이 바뀌어졌고 특히 이제 4분기 그리고 연말부터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장비주들 위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이제 불과 한 달도 차이 안 나지만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사뭇 달라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국제 디램 가격 하락인데 최근에 좀 체크하신 부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국제 디램 같은 경우는 2021년 10월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안정화 구간에 접어들면서 약간 어느 정도 안정하고 있는 구간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 보면은 글로벌 경기 악화되면서 제조업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실적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3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훨훨 날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락 영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고 회복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는요.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밝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두웠던 기간이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 보면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은 일단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몇 가지 뽑아봤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한국 반도체 장비 최대 투자국, 그 다음에 삼성이 인텔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 등극. 이게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업종 특성상 이제 1, 2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걸 따라잡기 위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기간적으로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 한 가지 체크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손꼽히는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수혜주도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 제가 방금 언급드렸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방끝이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일단 지금 이제 업종 주요 뉴스 몇 가지 꼽아봤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는가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두 개를 더하면요.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전체 종목 우선주 제외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실적 시즌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두 회사 다 지금 이제 역대 최대 매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7일에 이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 잠정치는요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일단은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어느 정도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2018년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기 맞았을 때 그때보다도 더 매출이 높습니다. 예,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 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전망치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 두 종목 다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온 섹터가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 이 두 회사가 전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단기적으로. 자, 우리 코너가 이제 또 구해줘 다음 주인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중국 시안 봉쇄 조치 효과.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약간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메타버스, NFT 게임주 위주로 보시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체크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의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한 1300만 명 되는 이제 중국의 북서부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오미크론 이제 확대 때문에 지금 봉쇄가 됐어요. 봉쇄가 12월 22일쯤에 돼가지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뭐가 문제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안 지역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큰 회사 두 곳의 공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 시안 공장이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해외에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 중에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3위 마이크론 지금 이제 디램 후공정 공장도 지금 이제 이 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기화가 되면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봉쇄 조치 강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자고 하면은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반도체를 갖고 나왔는데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고성장했던 반면에 업황이 부진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약간 리스크가 같이 상존하면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리 좀 선점하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났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할 거 있나요, 박철수 매니저님? 일단은 반도체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태긴 한데 일단은 지금 여기도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소재, 뭐 부품, 장비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섹터가 좀 있을 때 종목군들이 네네. 그분을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포괄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궁금하실 만한 내용인데, 예.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소부장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굉장히 핫했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장비주가 굉장히 첫 번째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저도 소부장 하면은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도 역시 장비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고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장비 쪽이기 때문에 저는 장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이제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인수합병 예고한 바가 있는데, 그 이제 공격적인 투자 부문 중에서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장비 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운드리 부문도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장비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쉬셔도 되는데. 이거 목소리를 이제 좀 가다듬었고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제 예. 반도체 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예. 저 반도체는 크게 그 메모리 반도체와 그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네네. 메모리는 이제 업황이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드는 초입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자, 그리고 비메모리도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미국에 출장한 이후로 네네.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좀 투자가 좀 기대되고요. 네네. 자, 그럼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 중에 어느 섹터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약간 저는 조금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지금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나 수익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투자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차이가 굉장히 크죠.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 장비 쪽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설비 부분입니다. 반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가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주력 산업업종 반도체에서 가장 큰 캐시카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메모리 반도체 장비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장비 쪽.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좋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밑에 소부장 실적 좋고 투자도 많이 되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도 엄청 많이 사요.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근데 네네. 왜 못 가요? 지금 저번 주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예. 분명히 제가 설명드릴 때 다른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다 보고 이런 있었는데. 질문이 나오는데, 예, 예. 자, 이러면 또 이제 다시 맨 첫 페이지로 가서 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줄만 왜 못 그렇죠. 가냐? 지금 이제 업황 개선 갈 듯. 시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약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국제 디램 현물 가격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반등을 했고 안정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새해된 지 여러분들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절반도 안 됐는데 예. 왜 안 가요? 이제 저런 질문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자,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무조건 다음 주 간다. 뭐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예, 반도체 단기로도 괜찮고, 네, 무조건 갈 중장기로도 거를 가져오는 괜찮습니다. 거니까. 자,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저희 별 한번 줘볼게요. 좀 민망해지는 상황인데. 자, 별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보여주시죠. 다음 주에 진짜 반도체가 갈 수 있을지. 역시 제가 제일 박해요. 네. 그러고 보면은 건설하고 지난번에 바이오도 제가 제일 박하게 줬는데 진짜 못 갔잖아요. 자기 합리화. 예, 죄송합니다. 4개, 4개, 3개 반 해주셨습니다. 저는 3개 반, 요거는 꼭 이유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고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갈 것 같으면서 좀 답답한 게 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고, 이게 꼭 굳이 다음 주에 갈까라는 생각에 좀 1개 반 정도를, 그 실망감, 다시 약간 배신감 들기 싫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1개 반 정도를 뺐습니다. 두 분은 왜 하나씩 빼셨어요?
저는 사실 반도체 저도 좋게 보고 사실 오늘 반도체 갖고 올까 고민했었거든요. 예. 사실 실제로. 근데 일단은 아직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지금 한 2, 3주 동안 계속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태고 엔솔도 있고. 그 안에서도 아직 고점까지 가지 못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히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같은 또 IT 계열의 무슨 뭐 성장 가치주 뭐 이런 개념으로 또 섞여 있으니까 황상수 매니저님은요? 예, 뭐 저도 반도체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한 2주 뒤부터 가지 않을까 네. 예, 생각됩니다. 네. 그럼 구해줘 다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뭐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다음 주 또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저희 모릅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반도체 그 안에서는 뭐 D램 메모리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장비까지.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반도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종목 힌트 있네요.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죠. 종목까지는 예, 설명 예. 뒤로 들어보죠. 들어보죠. 예. 예, 제가 별 제 세개 탑픽 반이어서. 종목, 예. 별 3개 반 주시더니 예. 지금 이제 제 종목도 관심이 없으신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반도체 본격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들. 신호탄. 네, 신호탄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예.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도 드리겠지만은 예.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종목 SK 하이닉스 가져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2차 전지 장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수 매니저님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사실 뭐 2차 전지 장비, 아까 황성수 매니저님이랑 다른 포인트는 어떤 게 또 있을지 조금 더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재수 매니저님의 프레젠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또 2차 전지를 갖고 나와서 아니 박주수 매니저는 왜 자꾸 2차 전지만 가지고 나오나 저것밖에 모르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지금 굉장히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최근에 사실 소재주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했죠.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잘 갔는데 과연 그렇다면 장비주들은 왜 소외가 됐었냐?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신뢰성 부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소재라든지 이런 대표 업종들 대비했을 때 업력이 좀 짧은 기업들이 많은 게 상대적으로 장비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의 어떤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죠. 과거 레퍼런스가 좀 적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서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쟁업체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찐 기업들만 남았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나 코로나 관련된 이 타격을 가장 많이 입었던 게 또 장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발주가 계속 지연이 됐었고요. 발주가 지연되면 당연히 실적이 안 나오겠죠.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설비를 이제 증설하고 이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인력 이동에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초기에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장 증설하고 인력 배치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도 이제는 꼭 봐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역시나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매니저님께서 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지금 합작법인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 뉴스 보시면 아시죠? 매일경제에서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신규 투자 13곳 중에 우리나라 K배터리가 11곳에 적용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K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니즈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많이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도 늘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인데 LG 같은 경우는 GM과 스텔란티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요. 최근에 이제 혼다와의 접촉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혼다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잖아요. 근데 일본 회사가요, 사실 이 부품망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만 이용했었는데 혼다가요, LG에 손을 내밀었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이 보수적인 일본까지 우리나라에게 손을 뻗쳤을 정도로 K배터리에 대한 굉장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추가적인 거래처 다변화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온도 이제 포드랑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역시나 스텔란티스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계속 지속되면서 장비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역시나 LG 엔솔인데 1억 넘는 수요 예측 자금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상장한 이후에
때문에 상장돼 들어온 자금을 이용해서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증설을 할 겁니다. 앞서서 미국 관련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LG 엔솔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자금을 유치한 이후에 공장 증설화가 되면 역시나 장비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장비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신규 투자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2019년도부터 엄청나게 장비 수주가 많아졌었어요. 본격화되는 게 2019년도인데 사실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토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설 쪽을 통해서 인력 충원, 그다음에 기계 장비, 그리고 최종 양산까지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수주가 들어온 다음부터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입니다. 자, 2019년도부터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굉장히 이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래서 더욱더 올해가 기대되는 게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022년도 이후에 그래서 장비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역시나 장비주 수혜 부분인데, 자, 대표 장비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익PL이나 PNT, V1텍, M+, CIS, 대범하게넥틱이 장비 쪽에서는 가장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이 6개 종목들의 어떤 평균적인 증권사의 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2020년도 3분기에는 수주 잔고가 9,800억 원대였는데 작년 3분기에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수주잔고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수주잔고가 증가하게 되면요, 당연히 실적은 수주잔고에 후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실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수주니까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실적은 따라서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상대적으로 소재주 대비해서 장비주가 소외가 됐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요, 소재주의 작년 급등에 비하면 사실 아직도 올라갈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주와의 키 맞추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다시 자료를 공개를 해드릴 텐데, 예. 보시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뭐 SDI, 그다음에 노스볼트, 뭐 CATL 이런 대형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의 거래가 있는 기업들을 뭐 극판 공정, 그다음에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자동화 공정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 많은 종목 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하시되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주가 실제로 많이 늘어서 실적 성장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 어떤 회사일지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인지, 그리고 공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공정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 어떤 특정 공정에 국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외의 공정까지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신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PNT를 예로 들면요. 노칭 장비에 지금 DA 테크놀로지가 나와 있지만요. PNT가 노칭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기반의 이제 노칭 장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이 안에서 종목 선별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실적 꼭 확인하시고 수주 잔고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공시들 꼭 1년 정도 확인하시면서 실제로 공급 계약 공시들이 좀 있었는지, 그래서 올해 실적이 확실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지를 잘 선별하신다면 역시 지금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게 장비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저부터 한번 가볼게요. 궁금한 게 2차 전지 장비주 이번 주에도 뭐 LG 엔솔에 얼마가 쏠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 수요일 직진하면서 사실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상한가 네. 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오른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아까 업체들과 또 그 업체들 중에서 많이 간 종목들이 좀 네. 있어요, 이번 주에. 네. 그래도 다음 주 요거 시세가 계속 더 간다고 보십니까? 한참 룸이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서는 선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급등은 급락을 또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단기 시세를 노린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등 나온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V1텍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크게 또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매물 소화하는 구간들이 있고 이게 사실 급등한 이후에 그 가격에서 계속 행보를 하면 좋겠지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등이 나온 종목보다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적었던 종목들,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라든지요.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베팅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이런 장비주 말씀하신 종목들이 이전에 뭐 천보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LNF 같은 그런 정말 대시세를 보여줄 만한 네. 그런 잠재성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 네, 왜냐면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제 소재주가 올랐는데 그 전에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첨보랑 후성 같은 종목은 많이 올랐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워낙 좋은 회사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이 아니라 소외가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소외가 됐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예. 가치 평가를 해보면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재지주만큼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장비 업체들이고 장비 업체들 예전에 안 좋은 기업도 많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은 정말 검증되고 신뢰할 만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질문만 받을게요. 정말 허를 딱 찌르는 질문이 있다면. 예, 제가 저도 2차 전지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 상 보니까 네. 그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상당히 좀 퍼가 높고요. 네. 근데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좀 퍼가 낮고 좀 밸류에이션이 네. 좀 할인된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주가죠, 결국은.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사실 퍼라든지 이거 뭐 예를 들어 이익 대비 주가 수익률이잖아요. 아니면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익률인 어떻게 보면 PBR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오르고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장비들 중에 안에서도 손실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적자인 예.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적자가 나면 사실 PR나 이런 것들 산출이 잘 안 되잖아요. 0으로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지금 소재주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소외가 됐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올라갈 길이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주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보다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질문을 해야겠으면은 하고 아니요, 넘어갈까? 제가 아까 이제 질문하시면서 깜짝 놀랐는데 약간 여기서 심화된 질문하려고 했는데 예, 저는 충분히 해소된 것 같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별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아까 황성수 매니저님한테는 아주 높은 별점을 드렸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떤 별점을 드릴지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별점. 똑같네요. 5개, 5개, 4개. 역시 하나 빠지고 똑같이 준 거죠, 형평성을 위해서? 이쯤 되면은 담화 의혹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미래 선반영이 되었고 저는 차익 매물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도. 우려에서 4개 드렸습니다. 그 신규진님은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제 보유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대응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동의하세요? 일단은 급등 종목들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급등 종목들에. 지금 사실 최근에 급등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 조정장이었잖아요. 급락장에서도 사실 버티고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 사는 종목들도 꽤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눌림이 한번 미리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밸류체인이 아주 좋고 그리고 또 아직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장비 대장이었으면 한번 쐈을 것 같은데? 네? 대장이었으면 한번 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제가 쐈네? 말씀드렸죠. 예. 자, 항상 우리가 어떤 섹터를 공략할 때 대장주는 보통 어느 정도 너무 고점만 아니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는 그 이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실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살짝 눌림이 나왔었고 이제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다음 주 어떤 종목들이 갈지, 어떤 섹터가 갈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일단은 세 분이서는 두 분이서는 2차 전지 그리고 한 분은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볼게요. 2차 전지 장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CIS입니다. CIS. 예, CIS는 앞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렸지만 2차 전지의 전극 공정 업체입니다. 네, 전극 공정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해질 막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고 시장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뭐 CIS나 P&D 같은 업체들이 거의 뭐 지금 밸류 체인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가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 앞으로 4년 동안 한 245기가와트 정도의 증설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전극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발주 순서도 이제 전극 공정 업체가 먼저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CIS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앞으로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투자가 활성화될 때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CIS의 점유율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2025년까지 수주 가능 금액을 한 7,800억 원에서 1조 2천억 정도까지도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모멘텀이 기대되고 주가도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뭐 있나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전고점이 한 2만 1천 원 정도인데 한 2만 원 정도 라운드 피지 가격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5,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S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LG엔솔 관련해서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박철수 매니저님한테로 넘어가 볼게요. CIS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쟁업체고 똑같은 사업하고 있고 주가는 어떤 게 더 잘 갈지 관심이 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벌써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자, PNT입니다. PNT. 네. PNT 설명 들어볼까요? 예. 네, PNT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롤트롤 장비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는요, 2차 전지 핵심 공정 중에 하나로 이제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와 같은 이런 생산할 때 필요한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라인 투자에선 거의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NT는 국내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인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거기다가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 추이, 그 다음에 선수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공시를 보더라도 공급 계약 공시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앞서서 어떻게 보면 전극 공정에만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노칭 장비까지도 갖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레스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신규 사업, 신성장 동력을 삼기 위해서 레이저 장비 쪽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 성장성까지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글로벌 기업의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3사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노스볼트라든지 ACC라든지 BYD와 같은 전 세계 글로벌 탑 기업들과 여전히 꾸준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NT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거래처를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글로벌 동박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가 SK 쪽에 있는 자회사인데요. SK 넥실리스의 생산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안정적인 실적과 연결되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작년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6% 정도 급증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수주잔고가 2021년도 3분기 수주잔고가 7,500억 원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주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실적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요, 20% 넘었어요. 거의 뭐 장비업체 중에서는요,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PNT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주당 순이익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이 가장 큰 회사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공급계약 체결 공시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공급계약 공시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마다 또 한번 이슈로 인한 시세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가격 매수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르게 매수가는 가겠습니다. 45,200원에서 오늘 종가죠. 46,1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정고점보다 약간 아래 잡아드렸습니다. 저항을 고려해서요. 54,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 예. 손절가는 4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NT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는
CI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지 두 종목의 그런 경쟁 관계에서 주가 상승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로 갑니다. 아까 메모리 말씀하셨는데 송유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으로 다음 주를 좀 구해줄 수 있을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아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작년 10월 13일 날 최저점 95,500원 보이는데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중에 이제 국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쯤에 급락하면서 곧바로 반등하고 지금 안정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차트에도 어느 정도 묻어져 있습니다. 묻어져 있고 지금 구간 좋게 지금 이제 상승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3개 포인트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SK하이닉스가 2020년 10월에 이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10조에 인수를 했는데 이 이제 인수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게 이번 상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차트에서도 지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 관련 때문에 지금 이제 플랫폼 같이 대두되면서 외형 성장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여러분들 아까 실적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역대급 최대 실적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봐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가격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목표가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 보지 않고 일단은 1차 목표가 14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128,500원인데요. 오늘 종가 128,500원부터 126,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지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구간인데 11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의 반도체 종목은 SK 하이닉스. 요거는 상승률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장비주 2개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D램 메모리 종목까지 딱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분이 이제 PPT를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좋은 정보들이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요 PPT를 받으실 수 있는 창구를 저희가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샵 2034. 네,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예.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오늘 진행한 이 PPT 자료는 물론이고 요 관련된 또 종목 관련된 또 자료 추가로 좀 올려드리겠고요. 예. 자, 그리고 앞으로 뭐 장 대비하면서 또 필요한 자료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는요? 예,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굉장히 내용이 큰데 굉장히 조금만 설명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 못 전달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여러분들께 장중에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가적으로 보너스 종목이 하나 더 갈 겁니다. 약간 좀 더 중장기로 올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 날 매경 증권 아카데미 오픈 기념해서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꼭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고 무료 방송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저희를 구해줄지 내 계절을 빨갛게 만들지 저희도 관심 갖고 새 종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 그리고 송율 매니저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저희를 리뷰까지 가지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